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3부는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토요일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입장과 심경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죠? 아, 저도 여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네. 같은 죄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께 너무 송구한 마음이고요. 네. 당연히 힘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의원님 지역구 사무실로 국민의힘 그 당원들이 뭔가 수십 명 몰려와서 항의도 하고 막 이랬다는 뉴스를 제가 접했는데요. 네네. 좀 어떠셨어요? 심적 동요 이런 거 있었을 것 같은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상을 했던 일이고 사실 영남 지역에 기반을 둔 의원 입장에서는 네. 여당 의원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내려놓는 마음이 아니면 좀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 안에서도 배척당하고 또 지역에서도 배척당하기 쉽고요. 네. 그게 또 배신자 낙인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가게 돼서 지역의 사회생활 기반조차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아무래도 다들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저 역시도 좀 그런 고통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매일 지금 그러니까 집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울산은 좀 분위기가 다른가요? 아무래도 이제 눈앞에 계엄군을 보고 장갑차를 본 곳과 예. 그게 아니라 그냥 미디어만 통해서 본 분들은 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민 끝에 탄핵소추안에 네네. 찬성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 결심의 이유라고 할까요?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가 가장 컸을까요? 저는 제일 큰 이유는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네.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자유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고 네. 헌정 질서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최고의 중요한 덕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있었던 이 참사는 사유가 없어서 반헌법적이고 상대 정치 세력 척결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반민주적입니다. 네. 따라서 우리 보수의 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 보수의 근본 가치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보수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핵에 찬성하는 마음이고요. 네. 예, 그리고 최초 제가 탄핵 표결에 참석했을 때 반대 의사를 표시했던 것은 원래는 찬성할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예. 가니까 법안이 정족수를 못 채워서 폐기될 상황이더라고요. 예. 거기서 제가 좀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무슨 메시지냐 하면 사실 이 일로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힘드십니까? 예. 이게 우리 정치의 민낯이고 이제 고쳐야 합니다. 이 근본 이유가 저는 진영 논리에 빠져서 서로 간에 내 말만 맞고 상대는 틀리다. 우리만 선이고 상대는 악이다. 여기서 못 벗어나는 이 진영 논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탄핵 표결에 참석함으로써 저희 국민의힘에도 저희 여당에도 책임을 얘기를 하고 싶었고 또 반대를 함으로써 민주당에도 너무 일방 독주, 민주당도 마찬가지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부분이 강합니다. 양쪽 모두에게 경고를 주고 또 국민들의 관심과 생각을 만들고 싶어서 사실은 표결에 참석한 후에 반대 표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의원님이 이제 서울역까지 갔다가 네네. 다시 돌아와서 본회의장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표결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 입장이었는데 찬성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표결을 당론으로 반대 표결을 하라. 일단 참석을 하지 마라. 이런 네. 당론이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당에 소속된 입장에서 당론을 명백히 또 위반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 양심에는 또 제 소신에는 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마음이 많이 무겁고 침통했고 사실 그래서 국회에 남아있는 것조차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 의총에서 다 모여 있어라 했지만 좀 말을 안 듣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네네. 내려가면서 사실 서울역 도착해서 기차를 타려는 순간에 이 기차를 타면 평생을 후회하겠구나. 평생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겠구나.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서 급히 국회로 돌아갔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저도 영상을 통해서 이제 지켜봤습니다만 그때 이제 투표를 하고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심경을 밝힌 적이 있었잖아요, 의원님이. 네네. 그때 네. 다시 만약에 표결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자리에서도 사실은. 네, 맞습니다. 자, 근데 그리고 나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나서 네. 당 안에서 동료 의원이나 지도부나 이런 데서 뭐 만류하거나 이런 과정은 없었습니까? 사실 제가 먼저 저지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되면 당연히 만류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하지만 제가 공개적으로 표명을 해버리면 만류를 할 단계는 지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여보세요, 의원님? 여보세요?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잠깐 끊어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좀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 3부 인터뷰는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는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그 입장과 심경 듣는 인터뷰였는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전화가 끊긴 것 같습니다. 좀 다시 말씀 이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번 사태를 보고 국민들께 송구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고요. 우리 정치인들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마치 축제인 듯 좋아하는데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 다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여당은 더 깊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또 우리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살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진정으로 반성을 하자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 진정으로 하는 반성 이런 것이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가는 첫 단계가 탄핵에 적극 찬성해서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을 한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 바람에 따라 처단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하나 궁금한 게 더 있는데요. 그 탄핵 표결 전에 의원님을 포함한 5명의 소장파 의원들이 입장을 낸 바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건 의원님과 김혜지 의원 2번뿐이었어요. 네네. 자, 그러면 그 같이 성명을 냈던 5분의 의원들에서 그 뒤에 좀 입장이 분화가 되고 갈린 겁니까?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겁니까? 분화가 되고 갈렸다기보다는 조금의 입장 차이 때문에 표결에 참석을 못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 차이일까요? 아무래도 당론을 어기고 표결에 참석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고요. 특히나 또 영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우는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작동하지 않았을까. 또 아무래도 당내에서도 보이지 않는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 올렸던 것처럼 당 내에서 우리 원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비난을 감수하고 배신자 낙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톨이가 되는 걸 각오해야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라도 저희 여당 의원들 중에서 용기를 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좀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5명의 의원 가운데 한 분이 김재섭 의원이잖아요. 근데 네, 김재섭 맞습니다. 의원도 요즘 뉴스에 엄청 나왔습니다. 의원님과는 다른 이유로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었는데 혹시 김재섭 의원하고 좀 대화를 나눠보셨어요? 어떤 심경인지 좀 들으셨습니까? 좀 김재섭 의원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대화를 나누기는 좀 힘들었고요. 하지만 김재섭 의원도 국민의 바람에 맞춰서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토요일에 있게 될 2차 그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 부분인데 두 갈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번에도 표결 불참으로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표결은 참여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표결에 참여할지 불참할지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의원님들도 다수가 계시고요.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표결에 불참을 해야지 한 표라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더 간절할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 네네네. 그걸 당론으로 정하려는 애를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네. 반대로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무기명 투표다 보니까 찬반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표결 참석을 자유롭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야 좀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걸 알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곧 있을 우리 당 원내대표 선출입니다. 그렇죠. 우리 당 원내대표 지도부가 누가 들었을 것인가에 따라서 이 부분 향방이 많이 정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내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올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국민들께서 물론 윤석열 대통령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 함께 국민의 바람을 얘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진영 논리를 극복해야 합니다. 진영 논리가 상대방을 악마화시키고 보복 정치를 반복하게 만들고 오늘의 대참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권 전체가 사실은 국민들께 송구함을 가지고 이번에야말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각오를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들께서 더 많이 목소리를 내주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의 바람에, 국민의 요청에,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치가 답답하고 보기 싫겠지만 그렇다고 안 보시면 이런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기 싫을수록 더 관심 있게 보시고 더 질책해 주시고 더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장 내일 있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가 누가 선출되는지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향후 방향이 많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또 당원 동지들께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또 그 목소리가 우리가 원내대표 선출하는데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전부터 여쭤볼게요.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의원님께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최소 10여 명 정도 있고 기자회견 뒤에 취지에 공감한다고 먼저 연락 준 의원들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명 이상인 게 맞습니까, 의원님? 제가 사실 이게 계속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고 특히나 2월, 3월 조기 하야 주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탄핵에 반대할 명분이 있으면 참 유혹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논리로 또 빠지는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유동적이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10명 전후에서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명 전후의 의원들은 예를 들어서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결정하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표결 참여를 당이 허락하면 들어가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라는 겁니까? 후자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자.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새 원내대표가 표결 불참을 결정을 해버리면 그 숫자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당장 국민들께서 바른 정치를 우리가 다 희망하지 않습니까? 14일도 중요하지만 저희 당이 당장 내일 접하게 되는 원내대표 선출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 당원 동지들과 또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바른 집행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주시면 원내대표 선출에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봐서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선출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국민의 여론과 지역구의 여론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밖에 없고 반영해야 합니다. 지금의 참사는 우리가 더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 근본 이유고 또 진영 논리에 갇힌 것이 이유입니다. 그걸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표결에 참석하고 반대표를 던졌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그 탄핵안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원내대표가 이런 사람은 돼야 된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금 의원님이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다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의원들의 생각으로만 판단하게 하면 의원들 개인의 입장과 관계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하지만 국민들께서 또 당원 동지들께서 관심 있게 보신다면 본인의 입장과 관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바람과
또한 관계도 같이 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영향 당장 저희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선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 원내 지도부가 어디가 되는지에 따라서 집단 불참이 되든 아니면 자유투표가 되든 네. 이런 부분들도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단도직입으로 하나만 더 확인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그 원내대표 경선이 권성동 의원과 김태우 의원 두 명의 그 2파전으로 굳어져 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김태우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가 된다면, 내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자유투표를 하도록 하겠다는 혹시 약속을 받으셨어요? 그런 약속을 아직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의총에서 또 결정 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 지도부가 되는지에 따라서 예. 당내 분위기나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좌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계속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의원님은 어떻게? 저는 그 생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면.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정지를 시키고 사실적으로 정지를 시키고 하는 것이 일단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예. 계속해서 말씀 올리지만은 우리 보수의 가치에, 보수의 전통적인 가장 중요한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요. 예. 역사에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판단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 자체가 자칫 국가가 지금 겪고 있는 불안정성과 피해를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대통령께서 제가 볼 땐 좀 불안정한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예. 법적으로 권한 자체를 박탈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군 통수권을 비롯해서요. 예.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민들께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왜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한동훈 대표님께서는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이 진영 논리에 갇힌 싸움이 우리 범보수권에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네. 예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예. 적폐청산이라는 좀 이런 도저히 반대 진영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적폐청산이라는 이 틀로 보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실질적인 차별도 많이 겪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그런 심리가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수 정당의 대표로서 이런 당원들의 심리를 당연히 반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영 논리를 극복을 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한 악마화와 보복 정치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이것을 지켜주시고 관심 있게 격려해 주시고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어제 한 보수 유튜버가 김민전 최고위원에게 의원님을 포함해서 한동훈, 안철수, 김혜지 의원 등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텔레그램을 보냈고 김민전 최고가 알아보겠다고 답하는 장면이 지금 포착이 됐어요. 네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지금 장면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누가 정말 보수를 위하고 누가 정말 보수를 지키고 있는가? 보수라고 하는 것이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네. 보수라고 하는 것은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자유롭고 또 헌정 질서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이것이 보수의 가치입니다. 네.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나선 사람을 보수에 반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보수를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변호사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질문도 좀 마저 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더 나아가 구속이 네. 이론적 가능성을 넘어서 실제적 가능성 단계로 지금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점이 남은 거 아니냐라고 진단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네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 빠진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러면 지금 그 당 안에서 한동훈 대표가 주도하는 질서 있는 퇴진 주장이라든지 탄핵 소추안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저희 구속될 위험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나
수사기관 간에 지금 경쟁적으로 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기도 빨라질 위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것이 위험인지 아니면 좋은 건지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네. 뭐 국가적으로는 좀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예. 그리고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탄핵이나 아니면 우리가 다음 정치를 생각하는 부분은 그것과는 별개의 부분이라고 저는 나눠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 드린 취지는 그러면 구속 상태에 있는 걸 권리로 봐야 되냐, 사고로 봐야 되냐, 또 이런 뭔가 법률적 논쟁이 벌어지면서 복잡한 논쟁이 있습니다. 혼란상이 더 가중되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에 질문 드린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도 이미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권위를 잃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실질적인 행정부 통솔은 어렵고 도리어 너무 코너에 몰려있기 때문에 극단적 행동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속이 되고 안 되고가 국가의 혼란을 어느 정도 더 혼란스러우냐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그것보다는 빨리 예.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거나 또는 빨리 즉시 하야가 되거나 해서 예. 국가가 체계가 안정되는 것이 더 국가 안정성에는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불필요한 그 논란과 혼란을 사전에 막는 것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빠른 하야나 탄핵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법적으로 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한 말씀만 좀 짧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짧게. 이 일이 진영 간 대립이나 선동으로 오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동안 우리 정치가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